안녕하세요.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쿠 회계사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네. 오늘은 내가 물어보겠어. 여러분들 이제 이머전시 펀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, 그죠? 네. 뭐 얘기하면 뭐 적어도 이머전시 펀드는 있어야 돼요. 그 얘기를 할 때 뭐냐면 내가 맨날 꼭 써야 되는 돈, 그야말로 숨만 쉬어도 매달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. 집세부터 뭐 전기세, 물세 뭐 이런 거 다. 그러면 그거가 소위 말하는 이머전시 펀드라는 거지. 뭐 자비 없어지면 어느 정도의 돈은 세이브 해놔야 돼요, 이거잖아. 여러분 생각에는 얼마나 세이브 해놔야 될 것 같아요? 최소 3개월. 그렇죠. 많은 건 너무 힘드니까. 그래도 사실 신문이나 뉴스 이런 데서 들을 때는 최소 3개월은 가지고 있어라, 현금으로. 네. 근데 너무 어려운데요. 사실 근데 3개월치를 세이브 해놓기도 되게 어렵잖아. 뭐 누가 네. 선물을 주거나 하지 않은 이상에. 왜냐하면 들어오는 돈이 사실은 다 나가야 될 일이 생기니까. 근데 어떤 사람은 3개월 정도를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6개월은 세이브 해놔야 된다. 또 어떤 사람은 12개월, 12개월은 세이브 해놓는다.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답을 골라요. 뭐가 맞는 답이에요. 이 물음을 받았을 때 그 답은 it depends인 거야.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.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한 가정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어. 그럼 한 가정에서 둘이 일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일한 지도 꽤 오래됐고 이 회사도 있은 지 꽤 오래됐고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.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게 좀 내려도 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자영업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인컴이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거나 그러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많이 해놔야 되는 거지. 적어도 뭐 12개월은 해놔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회사 차원에서 이걸 또 놔둬야 되는 거죠.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. 그래서 그게 딱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회사 상황이 경제 상황이 왔다 갔다 하니까 3개월 정도는 그래도 해놓는 게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거예요. 네. 우리가 자산을 좀 모으겠어요? 아니면 내가 뭐 투자를 하겠어요? 이런 걸 하기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으로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이 emergency fund인 거야. 그러니까 나한테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돈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. 뭐 했는데 이제 텍스 보고를 해야 하니 그 트래디셔널 IRA를 좀 내면 좀 그걸 내가 컨트리뷰션을 하면 이제 텍스가 없어지니까 내야 되는 텍스가 없어지니까 내 돈을 거기에 넣겠어요 하는데 이게 당신이 갖고 있는 돈에 예를 들어 7,000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당신이 갖고 있는 중에 대부분이에요. 이거 말고는 세이빙이 별로 없어요. 그러면 요걸 트래디셔널 IRA에 넣으면 좀 안 되는 거잖아. 그죠? 그렇죠. 왜냐하면 넣는데 나이가 많지 않으면 내가 넣어놓고 그 다음에 뺀다고 생각해봐. 페널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 텍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머전시 펀드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급한 상황에 언제나 찾았을 수 있는 돈의 형태여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은행 세이빙스라든지 체킹이라든지 혹은 이제 넣어놓을 수 있는 게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머니마켓 정도가 되는 거지. 거긴 금방 뺄 수 있으니까. 네. 근데 뭐 은퇴연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페널티가 높은 CD를 산다든지 만약에 내가 급하게 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아닌 거죠. 그러니까 이머전시 펀드가 내가 뭔가를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경제 혹은 재정을 좀 이렇게 이제부터 타이트하게 뭘 시작해 보겠어요 하는데 첫걸음이 그건 거예요. 그냥 캐시로 갖고 있으면 안 되나요? 캐시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캐시 갖고 있으면 어떻게 써? 우리가 사실 이머전시 펀드라고 하는 거는 꼭 내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. 근데 요새는 뭐 집세도 캐시로 내나? 캐시로 낼 수 없죠. 네. 집세 예를 들어 내가 렌트 한다고 해서 캐시로 낸다면 그 사람 안 받았다 하면 어쩔 거예요? 캐시를 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많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0,000불 이상이면 캐시가 들어가면 무조건 리포트가 되는 거잖아. 은행에서.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나 10,000불 안 되게 조금씩 뭐 8,000불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? 이것도 behavior가 두 가지 피스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
캐시가 10,000불 이상 디파짓이 되게 되면 은행은 손님한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보고를 하면 돼. 그지? 그런데 이 사람의 비헤이비어가 계속 뭐가 캐시가 들어오면 조금씩 계속 뭘 해. 그러면 이게 10,000불이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무관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캐시는 좋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냥.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가고 나가야 하고 하니까 캐시는 이제 뭐 아주 현찰의 형태는 바람직한 건 아니죠. 그리고 사실 미국에 살면서 요새는 캐시 받을 일이 별로 없어. 특별한 뭐 비즈니스 아닌 다음에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. 그 첫 번째 퀘스천 앤서가 됐습니까? 네. 네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오늘 얘기를 한다고 하면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? 투자를 하면 우리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. 돈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는 거, 생각하는 거, 분산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100% 없어지나요? 많이 들어요. 분산 투자. 근데 분산 투자라는 거 자체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. 그쵸. 분산 투자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좀 우리가 이렇게 매크로 레벨에서 보자고 하면 개인 경제를 봤을 때 우리 개인 경제를 봤을 때 분산 투자는 뭐냐면 내 삶이 여기 내 월급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기는 돈 월급을 받아서 막 다 써야 되는 거잖아. 쓰고 나서의 그 돈을 투자를 하는데 무슨 증권을 사겠어요? 그쪽으로 가겠어요? 아니면 이제 좀 더 뭐 돈이 쌓이면 그 렌트 프로퍼티, 그러니까 렌트를 주는 집을 하겠어요?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뭘 이렇게 다 나눠 넣어요. 기본적으로 그 뜻이고 한 곳에 몰아놓지 않아요. 이 뜻이고 투자하는 차원에서만 봤을 때 우리가 증권사에 가서 증권을 산다는 거로 봤을 때 분산은 그 안에서의 분산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를 여러 가지 사요. 그게 첫 번째 분산이겠고 두 번째 분산은 내가 채권을 많이 좀 사겠어요? 아니면은 그 회사의 스탁을 많이 사겠어요? 증권이 그런 뜻이죠. 증권은 두 개 다 포함하지 않아? 반드하고 채권하고 에쿼리, 그러니까 그 스탁하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걸 내로해서 그 안에 분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반드, 채권을 많이 사겠어요? 혹은 equity, 그러니까 스탁을 많이 사겠어요?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? 그 다음에 분산은 또 뭐냐면 여러 가지 회사를 산다는 뜻이 있겠죠. 한 회사만 사지 않고 예전에 루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. 이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한 회사거든요.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의 것을 종업 직원들한테 401k도 자기 회사 스탁을 사게 한 거야. 그런데 스탁이 막 계속 오르잖아. 그러니까 직원들이 분산하는 것보다는 야 몰빵하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러나 여기 일하니까 일할 만한데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회사 거를 한 거야. 근데 회사가 한꺼번에 망했죠? 어떻게 됐어? 없어졌어. 없어졌어. 그러니까 한 회사의 것을 하는 거는 정말 그래서 위험해요. 위험해. 이 회사가 다 망하겠어요? 우리는 모르지. 지금 투자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분들은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. 그냥 일반 분들은 그러면은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투자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고 요새는 문이 더 열려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대로 그 온라인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그리고 뱅크들도 요새는 자기네 거를 해가지고서 여기 와서 해요, 저기 와서 해요, 막 그렇게 되게 많이 하시거든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그래서 퀘스천이 뭐냐면 그럼 제가 분산 투자해요. 분산 투자하면 뭐 어떤 형태로 투자를 하든 내가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요. 하면 리스크, 내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포텐셜, 그게 100% 해결이 돼요? 답은 뭐겠어요? 안 돼. 안 돼. 투자라고 하는 거는 100% 개런티라는 게 없어요. 그죠? 100% 개런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이제 100% 나는 안전해요? 그건 아니에요. 그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질 확률을 우리가 이제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. 그죠? 그리고 이제
투자라고 하는 거는 앞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된 거를 봐서 그리고 이제 회사들은 뭐냐면 매년 매 쿼터당 얘기를 해요. 우리 회사가 지금 이번 쿼터에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회사가 프로젝션을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는 거지 여기에 100% 개런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든지 내가 100% 개런티, 특히 이제 재정 상품일 경우에 내가 100% 개런티를 해줄게요. 뭔가 개런티를 100% 해주면 이게 줄 수밖에 없어. 리턴이 줄 수밖에 없어요. 100% 개런티도 해주면서 뭔가 베네핏이 다 많아요. 그런 건 없어요, 여러분. 네.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아 이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. 네, 사기? 그런 거지. 그러니까 그렇게 줄 수는 없어. 100% 개런티가 들어가면 뭔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잖아. 세상이 계속 바뀌는데 리스크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리스크를 나하고 당신하고 같이 쉐어해요. 그러니까 회사 입장과 그 쉐어홀더 입장 같이 쉐어해요. 하면은 업이 되면 그것도 쉐어해. 다운이 되면 그것도 쉐어. 이런 개념인데 회사가 100% 개런티 해줄게요. 그러면 뭐야? 다운사이드는 내가 다 책임져요 이거잖아요. 그런데 이것도 다 줄게. 있을 수 없지. 그런 겁니다. 됐습니까? 네. 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